안녕하세요. 큐젠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변형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변형 문제도 뭐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문제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보실 때요. 선생님들이 보실 때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사실 이 사교육 시장의 그 주체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학생이라고 봤거든요. 그럼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학생이 내놓는 결과물이나 아니면 뭐 자료에 대한 후기라든지 아니면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오현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학개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료학개론을 저는 프로그램적으로 또는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오현택 선생님은 또 뭐 자료를 만드는데 좀 집중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해서 증명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에 대한 후기, 두 번째는 성적에 대한 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중에 대한 후기. 요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이게 카페 그 게시글에 보시면 알다시피 사실 이 후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후기를 남겨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풀다 보면 외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풀다 보면 외워진다. 사실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암기형 시험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지문 변형이나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암기형 시험이 일단 기반으로 깔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문 암기나 아니면 단어 암기, 그다음에 암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풀다 보면 외워진다라는 것들이 뭐 이게 전교 4등 뭐 학생이든 아니면 뭐 어떤 성적을 가진 학생이든 간에 다 비슷하게 하는 말들은 문제 양이 많아서 풀다 보니까 지문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 여기가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봤어요. 큐젠 문제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문제를 푸는 당사자는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데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선생님들의 한번 내신 준비 패턴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지금 시기쯤이면 2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교과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때부터 뭐 교재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료를 미리 뽑아 놓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또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3월 본격적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3월 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관리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뭐 빠르면은 뭐 아예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늦으면은 뭐 한 두셋째 주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 3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시는 기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뭐 보편적으로 이제 아니 그 뭐 이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시험 범위가 어쨌든 간에 3월 달부터 들어간다고 하시면 보통 이제 단어나 워크시트 뭐 수업을 통한 분석 노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쭉 나가시게 되겠죠. 뭐 여기까지도 나가시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4월 뭐 이때까지도 나가기도 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변형 문제를 나눠주는 시점을 슬쩍 좀 광범위하게 좀 잡아보면 3월 말부터 또는 4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변형 문제를 쭉 나눠주시게 되면서 시험 전주인 이때 파이널 직전 대비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파이널 직전 대비 때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지문을 외웠다라는 가정 하에서 또는 지문을 숙지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보면 이때 이제 또 본격적으로 막 나눠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이 변형 문제를 뭐 추가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전날이나 아니면 뭐 요런 때 아니면 또 파이널 직전 대비 때는 한 번쯤 이 분석 노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요런 작업도 아마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이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이 총평하고 시험 결과 성적이 나오게 되면서 요거를 또 선생님들께서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보통 가지시는데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보면 이 4월 달부터 들어가는 이 변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변형 문제를 거의 다 나눠주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문항을 이제 구매를 이제 슬슬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때 구매를 하실 때 뭐 A사나 또는 A 선생님의 뭐 자료를 뭐 100문제 구매하고 뭐 아니면 여기서 뭐 100문제 구매하고 여기서 구매하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구매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파이널 직전 때 가면 사실 이제 뭐 이때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파이널 직전 대비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무지성에 가까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일단 학생들의 성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그 강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뭐 A 사든 B 사든 뭐 상관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구매하셔갖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굉장한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은 이때는 내가 지출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도 별로 안 들게 됩니다. 지출을 많이 한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하게 되고 일단은 성적이 나와주는 게 다음 달 학생 모집이나 아니면 뭐 하반기 뭐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때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죠. 제가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뭐 직접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구매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양한 뭐 본인께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AI 뭐 문항 뭐 생성기를 통해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주면서 자료를 막 모집 많이 모아요. 많이 모은 상태에서 이게 시험 대비 전에 그러면 이게 이제 성적과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만의 많은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이 성적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적중률과 그 성적과의 관계는 상당히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문제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굉장한 뭐 대표적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저도 많이 썼거든요. 과거에 감사하게도 많이 썼는데 그러면 그게 100% 적중을 통해서 이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갸우뚱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자,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출을 많이 하고 그러면 성적과 그다음에 적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총평을 내놓으시잖아요. 내신 준비 패턴 안에서 보면 이 총평을 내놓으시는데 사실 이제 문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만약에 수능 영어를 만드는 문제 툴을 만들었다라면 아마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신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고등학교 뭐 영어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 영어하고 내신 영어는 굉장히 접근 방식도 그렇고 문제의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능은 사고력 지향 문제고 범위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추론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을 어떻게 사고를 많이 하게 할 건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이걸 통해서 추론을 문제를 어떻게 많이 풀 건가, 어떻게 잘 풀 건가, 요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킬러 문항은 뭐 빈칸이나 함축이나 뭐 순서 뭐 삽입 내지는 뭐 무관한 문장이나 요약 정도까지 요렇게 이제 킬러 문항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히 사고력 지향 문제니까 사고력 지향을 바탕으로 한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사고력 지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이 EBS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BS에 관련된 거요. 자, 근데 내신은 조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신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문제를 암기하고 숙지하는 문제로 그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포커스가. 그래서 범위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추론 문제보다는 그냥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정답은 이거다라고 풀어야 된다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는 어법이나 어휘 내지는 서술형 같은 게 좀 어렵죠. 서술형 같은 경우는 기본기를 그러니까 암기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어 실력에 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게 지문 변형인데 이것도 이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내신 시험 문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암기와 숙지가 거의 한 8화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단어 자료, 그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자료. 이거 왜 하나요? 이거 단어 암기하고 워크시트. 이게 암기형 문제라서 그렇잖아요. 암기 지향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냥 암기를 많이 해놔야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풀 수가 있고 시간 안 깎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신 영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이제 문제를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좋은 문제다라고 하는 걸 많이 구매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게 성적과 적중에 과연 영향이 있는가라고 보면 적중은 제가 봤을 때는 분석 노트하고 변형 문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료 내용. 그래서 여기서 적중이 발생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중이 되면 선생님들이 뭐 인스타에 올리시는 뭐 홍보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큐젠과 그다음에 뭐 솔북 패스와 그다음에 뭐 내신 비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적중에서 핵심은 저는 변형 문제보다 오히려 분석 노트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적은 지문 숙지를 얼마나 했느냐 이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킬러 대비를 얼마나 했느냐 이 얘기인데 대부분의 킬러는 내신에선 서술형하고 지문 변형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주신 문항을 막 엄청나게 뭐 이걸 깎아내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알고 있고. 자, 뭐 어쨌든 제 생각은 일단 이렇고요. 그러니까 성적중은 분석 노트하고 변형 문제에서 만들어질 거고 성적은 서술형하고 그다음에 지문 변형 대비해서 대부분 만들어질 거다. 요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총평하고 적중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저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뭐 작년에 오현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분석하고 변형 문제가 적중률을 높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노트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작을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분석 노트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변형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변형 문제를 아무리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도요 100% 일치할 거라고 보는 문제는 순서하고 삽입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0% 글씨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적중한다? 이거는 사실상은 순서하고 삽입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100%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100% 일치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뭐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그래서 총평하고 적중률은 분석하고 변형이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신 준비 패턴과 그다음에 이제 총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봤냐면요. 일단은 워크시트 불호 현상이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변형 문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평소 때 워크시트 중학교 때처럼 워크시트 주고 나서 이제 이거 그냥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주는 그런 형태들 있죠. 그거를 조금 생각을 바꾸면요. 이 불호 현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워크시트 종이 한 장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걸 연습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걸 문항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워크시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거다 푸는 게. 그 다음에 변형 문제 개수 부족 때문에 이제 자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변형 문제의 변수를 좀 확장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연습 문제의 확장이죠. 결과적으로 변형 문제의 확장이기도 하지만 뭐 연습 문제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습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면 선생님들이 워크시트에 대한 불호 현상도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학생들에 대한 그다음에 변형 문제 개수 부족도 연습 문제를 늘림으로 인해서 요게 부족한 현상들이 좀 충족이 될 거다. 그리고 자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거 가격 정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엑스퍼트에 대한 어떤 가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일단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또 큐젠도 이제 같이 드리는 형태로 본다라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시험 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요. 이제 큐젠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러한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연습 문제라는 개념을 넣어버린 거예요. 연습 문제 워크시트라는 개념으로 넣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넣지 않고 연습 문제라는 개념으로 따로 빼버리면 학생들이 이 종이 한 장을 던져주고 외워라 이거보다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네가 틀린 게 뭔지를 확인해라 이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변수를 확장하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인쇄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문제를 많이 갖다가 푼다고 할지언정 이게 과연 성적과 연결이 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문장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그 분석 노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가는 이 추세를 놓치지 말고 문제를 풀 때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구성해 놓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변형 문제라고 교재를 따로 만들지 말고 분석 노트 뒤쪽에다가 붙여갖고 가져다 주면 분석 노트 뒤쪽에 붙은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고 갈 건 분석 노트와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별책 부록이 합쳐진 이 단거나 한 권으로 만들어진 이 책을 하나 들고 감으로 인해서 시험의 적중률과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큐젠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통한 문제를 확장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로직으로 생성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AI로 생성되는 두 가지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를 쭉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문제고요. 그래서 단순 문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학생들 암기하기 좋게끔 만들어놓는 문항들 이걸 연습 문장으로 뺐고 그 다음에 조금 심화하는 건 뭐 AI 문항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씩 손을 댄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또 풀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일치나 불일치, 뭐 대화문 일치나 불일치, 뭐 대입파악류 있죠. 주제나 제목, 요약, 영영풀이, 어버버이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렇게 실전 문항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숙지하기 좋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양한 문항을 추가적인 구매 없이 우리가 풀다가 지문이 암기돼서 성적이 나오게끔 하는 요 작업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연습 문장을 통해서 기본 워크시트 대용으로 쓰게 될 거고 심화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 막판에 직전 대비나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요. 교재에 대한 구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석 노트에다가 변형 문제를 뒤에다가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합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거시적인 부분에서 미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항에서는 어휘 연습, 문장 연습, 그 다음에 문단 연습까지 해서 미시에서 거시적으로 문항을 풀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치시면 한 권에 그냥 분석 노트 한 것만 딱 시험장에 바로 이때죠. 중간고사 시험 요때 요 한 1, 2주 동안에 딱 복습하기 좋은 자료를 만들어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도 분석 노트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끝날 때도 분석 노트로 끝내는 이런 복습 단계까지 고려를 한 자료 구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솔북 패스를 구매하시고 또 큐젠을 통해서 문제를 만드시고 또 추가적인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단권화를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자료 이것저것 남발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일관된 구성으로 해서 학생들이 일관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또 그걸 통해서 그냥 단순한 문제 있죠. 그냥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심한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게 솔북 패스와 그 다음에 큐젠 프로그램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좀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뭐 기존에 알고 계시던 워크시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 그걸 좀 사실 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오류가 있으면 저희의 잘못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솔북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 선생님들이 더 원활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큐젠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솔북 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학생이 결정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후기를 남겨줄 거고 또 학생이 성적이 나와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작년에 또 이제 큐젠 사용하셨던 분들 통해서 또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시험 대비를 잘 했고 또 성적이 잘 나와서 이런 후기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뭐 다 하나하나 올릴 수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카페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올리진 않았지만 대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내신 비서를 통해서 올라갔지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근거 없이 또 그냥 막무가내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오류나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거라는 거. 개선해서 더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 그것 좀 확실히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나 뭐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저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구매해 주신 고객들한테는 철저하게 잘 해드리자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선생님들이 큐젠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영상 지켜봐 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좀 내용 자체가 좀 지루하고 길었지만 어쨌든 이런 사상과 그다음에 이제 생각 또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지출과 비용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또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보자. 저희가 단순히 돈만 벌고자 하는 이런 업체 취급을 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가 교육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어디까지나 뭐 수익화 이거 돈 뭐 이런 것만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들어오지도 않았고 다시.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 저희는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냈다. 이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